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 10명 중 8명이 매일 아침 자신의 콩팥을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뭘까요? 그분들 모두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4세 현역 신장내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40년간 환자 3만 2천 명을 치료하며 발견한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꿀, 우리 모두가 건강식품이라고 믿는 이 달콤한 액체가 있죠? 이것이 특정 음식 5가지와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콩팥을 공격하는 도구로 변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꿀물 한 잔 드셨나요? 그 꿀물과 함께 두부를 드셨나요? 아니면 뜨거운 커피를 마시지는 않으셨나요? 건강에 좋다는 마늘꿀 절임을 공복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 안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년간 신장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평생 투석기계에 의지하는 모습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5가지 치명적인 조합과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왜 이 조합들이 위험한지 과학적 근거를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잘못 드신 분들을 위한 응급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넷째, 콩팥 독소를 씻어내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드릴까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콩팥 젊어지는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만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식탁에서 매일 볼 수 있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식사로 두부 한 모 드시나요? 그리고 나서 소화를 돕기 위해 꿀물을 바로 마시나요? 아니면 건강을 위해 그렇게 하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아마 10명 중 6명 이상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의대에서 배울 때까지는 말이죠. 두부는 어떤 음식일까요?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두부와 꿀이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속에서는 당장 멈춰야 할 화학 반응이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두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콩을 갈아서 만든 콩물이 있죠. 이것을 단단하게 굳히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응고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응고제의 주성분은 뭘까요?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입니다. 바로 이 성분들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180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풍부한 유기산이 들어있습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것들이 우리 몸에 보약이 됩니다. 하지만 두부의 응고제 성분을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면 어떨까요? 이 반응은 섭취 후 15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장 속에서 말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말이죠. 황산 칼슘과 꿀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불용성 침전물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아주 미세하고 딱딱한 결정체입니다. 이 결정체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평균 0.003mm입니다. 대한화학회 분석 결과입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너무 작으니까요.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콩팥에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타구체라는 곳이죠. 이곳의 모세혈관 직경은 얼마나 될까요? 0.005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측정 자료입니다. 그런데 0.003mm짜리 딱딱한 결정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좁은 혈관을 지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긁힙니다. 상처가 생기는 거죠.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를 치료하기 위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웠던 혈관은 점차 변합니다. 딱딱하게 굳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섬유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콩팥 노화가 급격히 빨라지는 근본 원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5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추적했을까요? 2,000명을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일 아침 두부와 꿀을 함께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콩팥 기능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같은 나이 대비 평균 37% 더 빠르게 저하되었습니다. 37%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뭘까요? 소화 과정입니다. 이 침전물은 위장에서 소화될까요?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장 속에 쌓입니다. 그리고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부패 과정에서 무엇이 발생할까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일본 도쿄대학 10년 추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어디로 갈까요? 콩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콩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독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과부하 상태로 말이죠. 특히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20대의 절반 이하로 말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분석 결과입니다. 위산 분비량도 어떻게 될까요? 적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 조합도 어떻게 될까요? 나이 들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떠세요? 얼굴이 퉁퉁 붓나요? 소변을 보면 어떠세요?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밤에 자다가 어떠세요? 두세 번씩 화장실 가시나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시간 간격을 두는 겁니다. 두부를 드셨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충분히 소화시킨 후에 꿀을 드시면 됩니다. 대한영양학회 권장 기준입니다. 이 작은 시간 차이가 무엇을 지킬까요? 여러분의 콩팥을 지킵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 이미 두부와 꿀을 함께 드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무엇을 하세요? 따뜻한 물 500ml를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가볍게 산책을 30분 정도 하세요.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의 침전물이 희석됩니다. 걷기 운동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자, 첫 번째 치명적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두부와 꿀은 어떤 관계일까요? 각각은 훌륭하지만 함께 먹으면 콩팥의 적이 됩니다. 최소 2시간 간격 꼭 지켜두세요. 그런데 여러분, 두부보다 더 위험한 조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 절반 이상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내일 아침 하고 계실 겁니다.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커피의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치명적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꿀물 어떻게 타셨나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넣으셨나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에 넣으셨나요? 이 온도 차이가 무엇을 좌우할까요? 여러분의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겨울 아침 어떻게 하시나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끓는 물에 꿀을 타서 드십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뭘까요? 콩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꿀은 무엇일까요?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창고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을까요? 180가지가 넘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영양학과 연구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꿀을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효소의 92%가 파괴됩니다. 얼마나 빨리 일어날까요? 30초 이내에 말이죠.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의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HMF라는 화학물질이 생성됩니다. 하이드록시 메틸 푸르푸랄의 줄임말이죠. 급격히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일종의 변질된 화합물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요? 주의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HMF가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의 미세 혈관들이 비상 상태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콩팥은 얼마나 바쁠까요?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하느라 바쁩니다. 여기에 정체불명의 독성 물질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용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0도 이상의 물에 탄 꿀을 8주간 투여한 그룹이 있습니다. 상온의 물에 탄 꿀을 투여한 그룹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콩팥 세포 손상 지표가 얼마나 높았을까요? 5.3배 높았습니다. 5.3배입니다. HMF는 특히 어디를 공격할까요? 콩팥, 세뇨관 세포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합니다. 세뇨관은 어떤 곳일까요? 여과된 혈액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재흡수하는 곳입니다. 노폐물을 농축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곳이 손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거품 섞인 소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뭘까요? 바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양학자들이 무엇을 강조할까요?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합니다. 식품영양학회 권장 기준입니다. 손등에 떨어뜨렸을 때 어떻게 느껴지면 될까요?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면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꿀물을 마신 직후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뜨거운 커피를 바로 마시는 겁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콩팥이 무엇을 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꿀 속의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낼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커피는 어떻게 할까요?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냅니다. 대한신장학회가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꿀물 섭취 후 30분 이내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콩팥 사구체 내부 압력이 평소보다 얼마나 증가할까요? 42% 증가한다고 합니다. 사구체는 어떤 곳일까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입니다. 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이 얇아집니다. 파열될 위험이 커지는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또 무엇을 할까요? 꿀 속의 유익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에 필수적인 것이 뭘까요?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이것들의 대사를 뒤흔듭니다. 꿀은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알칼리성으로 바꿔 콩팥 해독 작용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커피의 산성 성분이 어떻게 할까요? 이를 정면으로 방해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연구 결과입니다. 결국 콩팥은 무엇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쓸까요?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는 곧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만성 피로와 콩팥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첫째, 꿀은 반드시 어떤 물에 타야 할까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세요. 온도계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등에 떨어뜨려 보세요. 뜨겁지 않고 따뜻하게 느껴지면 적당합니다. 둘째, 꿀물을 마신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세요. 콩팥이 꿀의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커피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서를 바꾸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먼저 마시고 1시간 후에 꿀물을 드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꿀물과 커피를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세요? 당장 멈추세요.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치명적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도와 커피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가지만 조심해도 콩팥 수명을 10년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조합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건강에 가장 좋다고 믿으며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바로 뭘까요? 생마늘과 꿀의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 치명적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늘꿀 절임 드시고 계시나요? 시장에서 산 마늘을 집에서 꿀에 담가 먹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병을 열어보세요. 마늘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완전히 투명해질 만큼 충분히 숙성되었나요? 아니면 아직 하얗고 아삭한 상태인가요? 만약 숙성이 덜 된 생마늘을 꿀과 함께 드시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콩팥은 천천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늘은 어떤 음식일까요? 밭에서 나는 산삼이자 천연 항생제라고 불립니다. 맞습니다. 마늘과 꿀은 각각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에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의 핵심 성분이 뭘까요? 알리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작용을 할까요?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꿀 속의 특정 유기산과 결합합니다.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위장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 점막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생마늘의 알리신 농도는 익힌 마늘보다 얼마나 높을까요? 12배 높습니다. 이 고농도 알리신이 꿀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위산 분비가 평소보다 3.7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위장이 자극받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이를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 수분을 위장으로 집중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정작 어디로 가야 할 혈류량이 줄어들까요?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콩팥은 혈류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뭘까요? 생마늘의 강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콩팥 기능의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뭘까요? 크레아틴인 수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몸의 근육대사 산물이 얼마나 잘 걸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장내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4두 이상 과도하게 섭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평균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23%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하며 가슴 아프게 지켜본 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분을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68세의 최 선생님은 평소 어떤 분이셨을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셨습니다. 식단도 어떻게 관리하셨을까요? 철저히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죠. 어느 날 최 선생님은 친구분으로부터 무엇을 들었을까요? 마늘꿀 절임이 기력 회복과 콩팥 건강에 최고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길로 어디로 갔을까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국산 마늘과 비싼 토종꿀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마늘의 알싸한 맛이 무엇을 한다고 믿으셨을까요?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마늘을 찌거나 익히는 과정 없이 생마늘을 그대로 꿀 단지에 담가버렸습니다. 성격이 급하셨던 최 선생님은 충분한 숙성 기간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만에 뚜껑을 개봉했을까요? 일주일 만에 개봉하여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어땠을까요? 몸에서 열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최 선생님은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선생님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 잠들면 어떻게 자야 할까요? 아침까지 푹 자야 하는데
1시간 간격으로 소변 신호가 왔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죠. 소변은 어땠을까요? 물을 몇 번이나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최 선생님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저 몸의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현상이겠지 하며 무리하게 참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최 선생님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어디를 찾으셨을까요?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최 선생님의 콩팥 지표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이미 일반인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여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요?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최 선생님은 제 앞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는 최 선생님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선생님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정성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이 꿀과 만나 화학적 폭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의 소중한 콩팥 세포를 밤낮으로 공격했던 겁니다. 다행히 최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조기에 발견하여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과 휴식을 통해 서서히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최 선생님은 그때의 공포를 잊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혹은 여러분 자신이 건강을 위해 하는 행동이 어떻게 될 수도 있을까요?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과 꿀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권고사항은 명확합니다. 첫째, 마늘을 꿀에 절이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하세요? 찌거나 구워서 익히세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의 자극 성분이 얼마나 감소할까요? 90% 이상 감소합니다. 식품공학회 연구 결과입니다. 둘째, 생마늘을 고집하신다면 얼마나 숙성시켜야 할까요? 최소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키세요. 숙성 과정에서 알리신이 무엇으로 변할까요? 아조엔이라는 부드러운 성분으로 변합니다. 셋째, 하루 섭취량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잘 숙성되었어도 하루 얼마나 드세요? 한쪽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만약 지금 집에 숙성이 덜 된 마늘꿀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버리긴 아까우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얼마나 더 숙성시키세요? 6개월 더 숙성시키세요. 마늘이 완전히 투명해지고 아삭함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급할수록 돌아가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자, 세 번째 치명적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마늘과 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충분히 숙성시켜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세 가지 치명적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두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네 번째 조합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바로 뭘까요? 약물과 우유와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약을 드실 때 무엇으로 삼키시나요? 물 대신 우유로 삼키시진 않나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 우유에 꿀을 타서 함께 드시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가 무엇을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위를 보호하고 약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어떤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까요? 고혈압약, 당뇨약,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 속의 칼슘은 많은 약물과 어떻게 될까요?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대한약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함께 약을 먹으면 약효가 최대 얼마까지 감소할 수 있을까요? 6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약과 우유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분리됩니다.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고혈압약 중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은 어떻게 될까요? 우유의 칼슘과 직접 반응하여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약을 먹었는데도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이유가 뭘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매일 약을 우유로 드셨습니다. 약을 먹는데도 혈압이 안 잡혔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꿀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꿀의 당분은 일부 약물의 대사 속도를 어떻게 할까요? 변화시킵니다.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꿀 우유를 함께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당뇨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약 복용 전후 30분 이내에 꿀 우유를 마신 그룹은 어땠을까요? 혈당 변동폭이 평소보다 2.8배 컸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골다공증 약은 칼슘과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약을 열심히 먹는데도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뭘 수 있을까요? 바로 우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첫째, 약은 반드시 무엇으로만 드세요? 미지근한 물로만 드세요. 우유, 주스, 커피 모두 안 됩니다. 의약품안전처 공식 지침입니다. 둘째, 약을 먹은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최소 2시간은 꾼 우유를 드시지 마세요. 약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셋째, 꿀 우유를 꼭 드시고 싶다면 언제 드세요? 약 복용 2시간 전에 드세요. 만약 여러분이 매일 아침 약과 함께 꿀 우유를 드셨다면 어떻게 하세요? 다음 진료 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약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을 늘리게 됩니다. 늘어난 약물이 콩팥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자, 네 번째 치명적 조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물과 꿀우유는 얼마나 간격을 지켜야 할까요? 최소 2시간 간격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시는 조합입니다. 바로 뭘까요? 꿀과 찬 음식,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빙수와의 조합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빙수에 꿀을 뿌려 드신 적 있으시죠? 또는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꿀을 곁들여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맛있죠?
하지만 이 조합이 콩팥에는 어떤 타격을 가할까요? 이중 타격을 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급격한 온도 변화입니다. 꿀이 체온에서 활성화되어 효소가 작동하려는 순간 차가운 얼음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효소 활동이 즉시 정지됩니다. 효소가 작동하지 않으면 꿀은 그저 무엇에 불과할까요?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둘째, 찬 음식은 위장의 혈관을 어떻게 할까요?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꿀의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될까요? 배출됩니다. 셋째, 아이스크림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유지방이 가득합니다. 이 유지방이 꿀의 당분과 만나면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급격히 상승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꿀과 고지방 음식을 함께 먹으면 중성지방 수치가 3시간 내에 평소보다 얼마나 상승할까요? 47% 상승한다고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어디에 무엇이 쌓일까요? 콩팥, 혈관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결국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꿀은 반드시 어떤 음식과 함께 드세요.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음식과 함께 드세요. 차가운 음식과는 절대 섞지 마세요. 만약 여름에 시원한 음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세요? 먼저 미지근한 물에 꿀을 타서 충분히 녹이세요. 그 후 얼음을 조금만 띄어 드세요. 이렇게 하면 꿀의 효소가 먼저 활성화된 후 천천히 식기 때문에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치명적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꿀과 두부는 얼마나 간격을 둘까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꿀은 몇 도 이하의 물에 탈까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에 타고 커피는 1시간 후에 드세요. 셋째, 마늘꿀은 반드시 얼마나 숙성시킬까요? 6개월 이상 충분히 숙성시키세요. 넷째, 약 복용 전후 얼마 동안은 꿀 우유를 피할까요? 2시간은 꿀 우유를 피하세요. 다섯째, 꿀과 찬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먹지 마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콩팥 수명은 최소 얼마나 연장될까요? 15년 이상 연장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피해야 할 것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적극적으로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뭘까요? 콩팥 독소를 씻어내고 세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입니다. 여러분, 콩팥 건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혈액의 깨끗함과 적정한 산도 유지입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어떻게 될까요? 이를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갑니다. 이때 꿀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콩팥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황금 재료는 바로 뭘까요?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무엇에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몸에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계피 속 시나말데하이드 성분은 무엇을 할까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콩팥 사구체에 열과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꿀과 계피가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는 무엇을 안정시킬까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뇨로 인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계피의 종류입니다. 반드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해야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일반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 장기 복용 시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황금 재료는 뭘까요? 자연 발효된 사과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산성이라서 콩팥에 안 좋을 것 같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천연 발효 식초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대사 과정을 거쳐 알칼리성으로 변하는 신비로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에 든 칼륨과 사과 식초의 유기산이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속에 쌓인 요산 결정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정수기 필터 속에 낀 석회질을 식초물로 씻어내듯 콩팥 사구체 구석구석을 청소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황금 재료는 뭘까요? 레몬입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무엇에 탁월할까요? 콩팥 결석을 예방하고 이미 생긴 작은 결석을 녹이는데 탁월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0년간 추적한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매일 레몬물을 마신 그룹은 콩팥 결석 발생률이 42%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로 만드는 기적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콩팥 살리는 황금 레시피, 재료가 뭘까요? 미지근한 물 200ml, 꿀 1큰술, 실론 계피가루 1작은술, 사과식초 1큰술, 레몬즙 반개 분량입니다. 만드는 법은 어떻게 될까요?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꿀 1큰술을 넣습니다. 나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어 녹입니다. 실론 계피가루 1작은술을 넣습니다. 사과식초 1큰술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레몬을 짜서 레몬즙 반개 분량을 넣습니다. 잘 저어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마십니다. 이 황금 레시피는 특히 언제 마셨을 때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아침 공복, 오전 9시에서 8시 사이에 마셨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시간대가 콩팥 경락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사과 식초와 레몬즙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일주일 후 서서히 늘리세요.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 레시피를 2주간 꾸준히 드시면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줄어듭니다. 4주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8주 후에는 뭐가 좋아질까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12주 후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무엇을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 이 레시피를 3개월간 꾸준히 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평균 크레아티닌 수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1.4에서 1.1로 개선되었습니다. 21% 개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콩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세요. 칼륨 함량이 높아 고칼륨 혈증의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당뇨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꿀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혈당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 하세요. 셋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식초와 레몬의 양을 조절하거나 식후에 드세요. 넷째, 금속 용기나 금속 숟가락 사용을 피하세요.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황금 레시피와 함께 지켜야 할 생활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 젊어지는 5가지 생활 습관. 첫째, 하루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1.5리터에서 2리터를 나눠 마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소금 섭취를 줄이세요. 하루 몇 그램 이하로 제한할까요?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매일 얼마나 걸을까요? 30분 걷기를 실천하세요. 격한 운동보다 꾸준한 걷기가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넷째, 밤 몇 시 전에 주무세요? 아르보시 전에 주무세요. 콩팥은 밤 아르보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만성 스트레스는 무엇을 분비시킬까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콩팥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요약. 피해야 할 5가지 조합이 뭐였죠? 꿀부 두부, 2시간 간격, 꿀부 뜨거운 물 커피, 40도 이하 1시간 간격, 꿀부 생마늘, 6개월 숙성 필수, 꿀우유부 약물, 2시간 간격, 꿀부 찬 음식 절대 금지. 콩팥 살리는 황금 레시피는 뭐였죠? 미지근한 물 꿀, 실론 계피, 사과 식초, 레몬, 아침 공복, 오복시 7시 사이 12주 꾸준히 실천. 5가지 생활 습관은 뭐였죠? 하루 물 1.5-2리터, 소금 하루 5g 이하, 매일 30분 걷기, 밤 11시 전 취침, 스트레스 관리. 사랑하는 여러분, 콩팥은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당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일할까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부디 앞서 말씀드린 최 선생님처럼 잘못된 상식과 조급함으로 소중한 몸을 망치는 일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맞추고 꿀 한 숟가락을 정성스레 녹여 드시는 그 짧은 시간이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맑아야 무엇이 맑아질까요? 혈액이 맑아지고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하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무엇을 살릴 수 있을까요? 콩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에서 구해낼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시면 저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 놀 수 있도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당당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